목소리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어떻게 쓸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구제역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억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구제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백신의 역가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돼지에 맞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 95% 100% 가까이 이제 이 항체가 올라가는 현상을 한 20개 농장에서 이제 이거 분석을 해서 이제 메가데이터 분석을 하죠. 이거는 한두 마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산업 현장으로 움직여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혹시 좋은 축산물, 좋은 농산물을 혹시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0%는 소비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는 20%밖에는 얘기할 수 없고요. 20% 중에서 관념적이고 고집스러운 몇 분들이 지금 이런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서 환산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가 저기 상계동의 작은 책방에서 누가 쓴 시 한 편을 놓고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가치로 환산될 때 우리 너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좋은 농산물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학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주 저비용으로 가성비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은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예전에 있는 방식을 어떻게 회귀할 것인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소 한두 마리 풀어놓고 지금 키우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바이오틱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관심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모든 그 가축은 다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줄이고 있고, 그래서 면역도 약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료 효율도 올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 그것이 이런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공생화되는 모든 미생물을 돌려줄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곧 10년에서 20년 사이는 농촌은 붕괴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 통해서 지금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악순환 고리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분뇨 처리가 다시 지연이 되고, 냄새가 증가하고, 다시 질병이 들어오고, 또 재난성 질병이 와서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소독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미생물 구조가 다 깨지고 다시 폐사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은 이런 악순환 고리 속에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되는 축산물이 공장식 축산물이라고 우리가 폄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은 우리 소비자에게 가장 가성비 높게 전달할 수 있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발표가 끝나는 그 순간에 저희가 간단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그것이 선순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건 있지만, 질병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시설, 환경,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한 평에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축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어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기도 하고, 우리 강기각 의원님처럼 조그만 구석에서 그 미생물로 이렇게 예전의 농업을 다시 회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성이 존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축산이 다양성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높은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버린 그 밸런스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순환 구조를 못 찾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베리코 쇼크라는 말씀 들어봤나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소비자는 이미 그 고기를 보지 않고 가치의 소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역시 계속 고기를 고기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이런 현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들을 우리는 과연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를 한번 갖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똥이 나온 이후부터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처리해야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똥을 처리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은 나오기 전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오기 전에 이미 50%가 냄새, 양, 그 다음에 성상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는 것처럼 공장식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 미생물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는 사이언티픽 웰페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목소리가 나오나요? 돼지의 유산균을 꾸준히 먹였더니 면역력이 높아지고 고기 육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상심이 큰 양돈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만여 마리를 키우는 완주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농도 유산균을 섞은 사료와 물을 돼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2달 이상 먹인 돼지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염증 수치가 일반 돼지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향상돼 평균 66%에 불과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플로스1에 실렸습니다. 장내 유생물이 다양해져가지고 면역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면역이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은 면역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요. 더 관심을 끄는 건 유산균 돼지의 고기 맛이 월등하다는 점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일반 돼지고기보다 불포와 지방산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은 더 많으면서 식감까지 부드러워 고급육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많이 느끼하고 먹었을 때 더부룩하기도 하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푹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느끼한 맛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대 연구팀은 일반 돼지 사육 농가의 이번 연구 결과를 접목해 내년부터 상용화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경무입니다. 요거 하나로 설명이 거의 돼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똥의 냄새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부산물인데 우리 거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질을 못 찾고 있고요. 결국은 산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산물의 가치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다 생산자가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100년 전에 키웠던 돼지의 환경 상태를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원시켜서 사이언티픽한 그 웰페어를 리사이클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희는 이제 대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까지는 냄새를 점검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정업 지역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움직여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미생물들 몇 가지를 쭉 뿌려서 사업이 엉망이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기도 하고 아주 지금 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어떤 본질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상에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현실 속에서 본질을 찾아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모든 만두 규모의 농장에서요. 이것이 한 달에 보통 100톤씩 이제 무용미생물을 여기 이제 바로 신바이오틱 개념이 들어가죠. 이게 일단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산물들이 다시 또 연결돼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많이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료용, 음수용, 소독용, 분뇨천용에서 이 농장 안에는 화학적인 소독약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바깥에서 이제 외부에 침투되는 미생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화학제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안에서는 완전 미생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냄새, 설사, 분뇨, 생산성들을 함께 올리는 하나의 보호막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100배, 1000배는 뭐가 100배, 1000배죠? 지금 현재 먹이는 양이요. 먹이는 양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먹이는 양이 지금은 첨가제 개념에서 작은 양을 먹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걸 봉생화 수준까지 간다면 지금 현재 10의 9승에서 10승 정도까지 올려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돼지보다 100배에서 1000배까지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자체 배양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단가를 100배, 1000배 올라가면 농사를 짓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가를 액상이세요? 아니면 발임이세요? 저는 액상하고 발임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이런 농장 이게 지금 아주 정통적인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농민들이 스스로 이거를 배양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걸 사다 써야 되다 보니까 숫자를 줄이는 거죠.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공생화시키는 기전까지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시멘트 바닥이고 공장식 축산이죠, 저거대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이제 상용화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00만두, 1년에 1700만두가 도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시스템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면적이 한 4배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뭔가 좀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상당히 그 모델 농장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장의 염증 지수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다. 장이 일단 어떤 염증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균충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육질의 개선 부분인데 아주 재미난 결과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발표된 논문이 동시에 유럽에서 발표했는데 유럽은 젖소 가지고 논문이 나왔는데 젖소에 유량, 유성분, 단백질 성분들이 막 바뀌고 있다는 것이 나왔고 저희는 이제 고기의 성분이 바뀌는 논문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논란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육질의 개선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미생물이 가미된 것 같은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산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 변화가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돼지고기와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혹시 이베리코 포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뭐냐면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가 장 내 면역 성분을 높여서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런 동일한 효과를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모델 농장과 인접 농장 한 10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농림축산부에서 1년에 3차례나 2차례씩 이제 항체 형성률을 농가로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농장들을 메가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제 실제 이런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지금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인증 시스템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EPS, 에코 프로바이오틱 솔루션이라고 하는 인증 시스템과 환경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공장식 축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용화된 축산 시스템으로 자리를 매김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더 볼까요? 이거를 결국은 여기서 끝내버리면 상업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학자들은 여기까지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창고에 연구교육가 다 쌓여있다. 가축에 대한 배려가 곧 인간 행복의 시작이라는 철학으로 명품 돈육 생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두지포크. 두지포크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으로 철학을 과학으로 증명한 명품 돈육입니다. 두지포크의 친환경 명품 생산 기술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가축에게 좋은 유산균을 공급해서 건강한 돼지, 깨끗한 환경, 사람에게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젖산과 2차 기능성 성분을 생성하여 장에 해로운 물질 생성과 부패를 방지하는 장내 유익균을 말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 증가 및 조절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두지포크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건강해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장내 건강한 미생물 환경에서 자라나 건강하고 신선한 두지포크는 소비자에게 더욱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돼지이기에 육질이 부드럽고 특유의 잡냄새가 없습니다. 두지포크는 직접 가공한 돈육을 특별하게 생산하여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의 소수 회원에게만 특별 제공됩니다. 두지포크는 자사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여 단품, 세트, 소포장 상품으로 구성해 고급 돈육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원들께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된 포장 기술을 사용해 신선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산소 포장으로 화학 첨가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료와 식수뿐만 아니라 농장 위생관리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고 있는 두지팜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두지포크는 양돈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건강하고 깨끗하며 맛있는 돈육을 생산할 것입니다. 산소 포장된 두지포크 신선해요. 전주 갱리단길에서 수비드 학생을 먹을 수 있는 온리핸즈. 온리핸즈는 글로벌 푸드 컬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 브랜드로 전북대 농생대와 인문대 교수 17명과 두지포크가 함께 참여해 대학과 지역이 진정한 융복합을 이뤄낸 산학협력의 협동조합입니다. 이러한 깊은 맛은 바로 전북대학교 농생대 연구기반인 지역 축산 브랜드 두지포크의 맛과 품질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고기가 되게 잡내도 없이 부드럽고 소스도 조합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더 특별하게, 더 건강하게, 더 신선하게, 더 맛있게 소비자를 위한 두지포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두지포크. 이렇게 제가 선전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가치 있는 사람이 공유해야만 이런 기술들이 현장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주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 가치 있는 물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뭐 지금 다양한 얘기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농장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정읍에 고소 고발 농장 한 6농장을 실제 지금 저희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상당 부분의 이러한 냄새, 분뇨, 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 형태로 저희가 지금 자료화 시켰고요. 그 자료화된 것들을 하나의 지역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환경과 연결시키는 고리를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라든가 지속가능 축산의 지역 해결들을 하나의 모델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됐던가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 제어, 모니터링, 대상, 미생물의 제재, 품질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각기 여러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지역에서 이걸 모아서 하나의 역할고리를 위해서 이것들이 뭔가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 어떤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냈다는데 저희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이런 것들이 요소 기술들이 기업과 연결되고 기업이 다시 시스템화되고 이것이 농가에 적용되고 이것이 모니터링 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내는 이제 문제 해결형 새로 가치 창출형 클러스터들이 지역에서 일어나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여러 연구 형태의 결과물들이 현장과 접목되기 어렵다는 것들을 제안드리면서 향후에 이제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클러스터, 새로운 해결형, 가치 창출형 이런 모임들, 만남들이 이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 남북을 해서 이제 호남권 광역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축산이 문제가 생기면 서울, 경기에 있는 수의사들이 내려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고리를 차단하거나 지역 단위에서 그들 리그를 만들어서 생산물이 넘어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병을 치료하는 건 요원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처럼 지역 그룹화해서 생산이 되고 그것이 공존하고 공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가야 될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면서 전남, 전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사업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저희가 특히 저희들은 아주 운이 좋게 미생물 센터가 지금 저기 정읍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 기업 그리고 대학, 농가들이 이렇게 하나가 뭉쳐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미생물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것을 인근 지역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먼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결과만 양산되고 있을 때 이제는 연구 결과가 지역 현장으로 또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그것이 소비자로 전달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